이야기는 몇몇 대학생들이 파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졸업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모두 함께하자는 약속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주인공 박지훈, 남주, 과 한서연, 여주, 은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로 평생 베스트 프렌드로 남기로 약속한다. 11년 후 장면이 전환된다. 지훈이 아침에 서연을 깨운다. 둘은 부부는 아니지만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 사이다. 서연은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전날 밤 송별회를 했다. 서연은 신한은행 감사팀에서 근무했으며 새로운 지점에서의 첫 출근 날이다. 지훈은 서연을 회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자신의 회사로 향한다. 그는 유명 푸드 블로그 회사의 CEO이다. 지훈은 동료에게 서울 강남 최고의 레스토랑의 룸을 예약하라고 지시한다. 한편 서연은 새 지점 동료들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지훈의 회사 푸드 블로그 팀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 중인데 유명 인플루언서 유나와 나리가 협조하지 않는다. 유나는 원래 지훈 회사 소속으로 푸드 블로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담당했지만 이제 자신이 직접 식품을 고르겠다고 고집한다. 최우식 팀장이 동의하지 않자 유나는 계약 파기를 거론하며 협박한다. 우식은 그러라고 맞받아친다. 한편 서연의 직속 상사인 최 부장은 악질이다. 처음부터 서연에게 제대로 된 사무 공간을 주지 않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는다. 다른 한편 회사 매니저이자 지훈의 친구인 김민준이 등장한다. 민준은 유나가 회사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며 계약 파기를 원치 않는다. 지훈은 회사가 특정 인물에게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한다. 지훈은 서연에게 레스토랑 예약했어. 동료들 저녁 사줘라고 문자를 보낸다. 서연은 동료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최 부장이 일부러 거절하자 다른 동료들도 그의 눈치를 보며 거절한다. 이 사실을 안 지훈은 같은 레스토랑 음식을 서연의 사무실로 배달시킨다. 동료들은 지훈의 센스에 감탄한다. 지훈은 서연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목걸이를 선물하고 서연은 이를 받는다. 얼마 후 서연은 지훈과 유나의 계약 해지 소식을 듣고 민준에게 묻는다. 서연은 지훈이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다고 생각한다. 서연은 지훈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한다. 한편 최 부장은 다음날 본사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번에는 김 행장이 직접 방문한다. 그는 직원들에게 서연의 사무실을 청소하라고 지시한다. 서연은 지훈에게 괜찮냐고 묻는다. 지훈은 내가 뭐 어때서? 라고 답한다. 둘은 수다를 떤다. 서연은 짜증나는 최 부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훈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우린 13년 지기 친구잖아 라고 말한다. 민준이 서연의 집 앞에서 지훈을 기다린다. 민준은 서연에게 주말 계획을 묻고 서연은 어머니가 주선한 소개팅에 나가야 한다고 답한다. 지훈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민준은 다들 결혼하고 너희 둘만 남겠네. 그냥 너희 둘이 사귀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한다. 둘 다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치며 서로를 놀리기 시작한다. 민준은 둘을 진정시키고 지훈에게 내 생각엔 내가 서연이랑 사귀어야 해 라고 말한다. 지훈은 우린 13년 친구야. 어떻게 사귀어? 라고 반문한다. 민준은 서연의 전 남자친구도 친구였다고 지적한다. 지훈은 우리 우정은 달라. 그리고 서연이에 대한 내 감정은 진심이야. 숨겨진 의도 같은 건 없어. 만약 그렇다면 우린 깨질 거야 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스쿠터가 그들의 차를 들이받는다. 민준은 이것 봐, 이게 뭘 의미하겠어? 라고 말한다. 한편 지훈의 회사에서는 오늘 나리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다. 라이브 도중 나리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 하자 지훈이 잡아준다. 기자들이 이 순간을 포착한다. 기자들은 지훈과 나리 사이의 비밀 연애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한다. 민준은 이를 재미있어하고 지훈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해명한다. 이후 지훈의 또 다른 절친이자 회사 파트너인 강태준이 등장한다. 지훈이 서연에게 전화해서 점심 먹을래? 잘생긴 남자 소개해줄게 라고 말한다. 이 잘생긴 남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서연은 내가 너 스스로 잘생겼다고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 지우는 서연의 직장 동료들에 대해 묻고 서연은 짜증나는 부장 빼고는 다 괜찮다고 말한다. 지우는 그를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그들은 길거리 음식을 먹고 서연은 동료 중 한 명을 보고 숨는다. 동료가 서연을 발견하고 들어와서 같이 먹자고 권한다. 억지로 앉히지만 서연은 겨우 빠져나온다. 지우는 이를 놀린다. 지훈과 민준이 걷다가 걔와 마주친다. 지훈은 나 원래 걔 안 무서워하는데 저게는 좀 이상해 보여. 도망가자라고 말한다. 둘은 뛰기 시작한다. 지훈은 걔를 칠 만한 것을 찾지 못하자 서연의 립스틱을 던진다. 하지만 걔는 쫓아오지 않는다. 둘은 겁에 질려 서로의 손을 잡고 있지만 절친한 친구 사이라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지훈은 서연에게 감정이 있지만 스스로 완전히 깨닫지는 못한다. 걷다가 서연이 발목을 삐끗하지만 지훈은 그녀를 업어주지 않고 대신 걸을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준다. 그 후 서연의 동료 중 한 명이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지훈은 서연을 레스토랑에 내려준다. 서연은 최 부장의 성격을 알기에 감기에 걸린 척한다. 최 부장은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지훈은 최 부장이 서연을 괴롭힐까 봐 걱정한다. 그는 서연을 지켜보기 위해 웨이터로 일하기로 결심한다. 서연은 지훈을 알아보고 최 부장은 서연에게 접근하려 한다. 지훈은 그를 막는다. 일부러 최 부장의 옷에 음료수를 쏟는다. 최 부장은 매니저, 사실은 민준을 부르고 민준은 지훈이 웨이터로 일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민준은 웃음을 참으며 지훈을 꾸짖는 척한다. 나중에 민준은 지훈에게 이 막장 드라마에 대해 묻고 지훈은 최 부장이 서연이를 괴롭혀서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말한다. 민준은 왜 그렇게 걱정해? 너 서연이 좋아하나? 라고 묻는다. 태주는 지훈이 서연에게 호감이 있다고 말한다. 지훈은 부인하며 반박하기 시작한다. 다음 장면에서 민준은 아내 이수진과 지훈의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훈의 어머니는 둘이 이어질 가능성이 1%는 있겠지라고 말한다. 지훈의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말하고 그분 역시 둘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한다. 이후 서연이 지훈에게 문자를 보내고 지훈은 이틀간 출장을 간다고 답한다. 그는 민준의 말을 떠올리며 답장을 바로 하지 않는다. 다음 날 서연은 지훈에게 영상통화를 건다. 지훈은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다. 셔츠 단추를 잠그려 할 때 서연은 약간 이상한 기분을 느낀다. 한편 나리가 집을 나서자 A문의 남자가 그녀의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심지어 길에서 그녀를 따라온다. 나리는 지훈의 회사에 도착하고 같은 엘리베이터에 탄 태준이 비슷한 옷을 입고 있다. A문의 남자처럼 나리는 그를 스토커로 오해하고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한다. 태준은 반응 없이 걸어간다. 나리는 그의 VR 안경을 부순다. 나중에 그녀는 그가 회사의 파트너이자 기술팀 책임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리는 그에게 사과하지만 그는 차갑게 걸어간다. 다음 장면에서 지훈은 출장에서 돌아와 서연에게 전화한다. 그는 그녀를 아래층으로 부른다. 서연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립스틱을 고르고 있다. 그녀는 누가 쟤 때문에 꾸미겠어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간다. 지훈은 그녀에게 립스틱을 선물하며 이건 내가 개 쫓을 때 낭비했던 립스틱 값이야 라고 말한다. 서연은 와, 색깔까지 기억하네 라고 감탄한다. 그러던 중 지훈은 서연에게 내 전 남자친구가 립스틱 선물한 적 있어? 라고 묻는다. 전 남자친구 이름이 나오자 서연은 짜증을 낸다. 지훈은 속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라고 생각한다. 서연은 걔랑 연락 안 한 지 8년 됐어. 이상하지 않아? 친구는 영원히 친구일 수 있는데 연애가 끝나면 우정마저 끝나버리잖아 라고 말한다. 이 말은 지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다음 날 지훈은 서연이 화났을 거라고 생각한다. 회의 중에도 그녀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는 계속 휴대폰만 쳐다본다. 나리의 매니저는 영화 촬영을 핑계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연기하자고 제안한다. 지훈은 서연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 문자를 받는다. 그녀는 선배도 같이 올 거예요 라고 덧붙인다. 지훈은 회의를 취소하고 저녁 식사 장소로 향하지만 서연의 선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질투한다. 그는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 모두에게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 태준, 민준, 그리고 민준의 아내 수진이 회의 장소, 식당에 도착한다. 지훈은 남자는 한쪽에, 여자는 다른 한쪽에 앉혀 서연과 선배를 떼어놓으려 하지만 민준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 수진은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제 옆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 지훈은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불렀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서연과 선배를 커플로 엮어주려 한다. 지훈은 짜증이 난다. 모두 지훈의 집으로 간다. 그의 집에서 그들은 서연과 선배의 애정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민준이 계산한 확률은 94%이다. 민준은 서연에게 지훈과의 애정 확률을 계산해보라고 한다. 52%가 나온다. 지훈이 민준에게 묻는다. 너 서연이 선배 알아? 민준은 모른다고 답한다. 지훈은 그런데 왜 자꾸 둘을 엮으려고 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 민준이 묻는다. 너는 그 선배 알아? 지훈은 모른다고 답한다. 민준은 그럼 어떻게 그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반문한다. 지훈은 할 말을 잃고 조용해진다.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 지훈은 서연을 집까지 데려다준다. 다음 장면에서 서연은 어머니가 주선한 여러 번의 소개팅이 있지만 지훈이 모두 취소하는 것을 도와준다. 취소 후 서연은 지훈에게 우리 집에 같이 갈래? 라고 묻는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는다.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가 그들이 소개팅을 취소한 것을 알게 되면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연이 먼저 집에 가서 지훈에게 전화를 걸고 어머니에게 어머, 집 앞에 계셨어요? 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서연의 어머니는 지훈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서연의 아버지가 묻는다. 너희 아래층에서 같이 있었으면서 얘 따로 올라왔니? 둘은 재빨리 화제를 바꾼다. 저녁 식사 후 지훈은 서연의 설거지를 돕는다. 잠시 가까워지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떠나기 전 지훈은 다음 주말에 배드민턴 치기로 했어. 준비해라고 말한다. 다음 주말 서연은 배드민턴을 치러 가려고 준비하지만 선배로부터 전화가 온다. 친구 주려고 하는데 최신 한정판 장난감 찾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것에 박식한 서연은 도와주기로 한다. 그녀는 지훈에게 문자를 보낸다. 못 가겠어. 선배가 도와달래. 지훈은 기분이 상한다. 민준과 수진은 이를 눈치채고 묻는다. 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방금까지 괜찮았잖아. 그들의 애정 행각에 짜증이 난 지훈은 침묵을 지킨다. 나중에 서연이 지훈에게 문자를 보내지만 그는 화가 나서 답장하지 않는다. 한편 나리는 지훈의 전화와 문자를 피한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 지훈은 내일 만나자고 말한다. 나리의 매니저는 그녀에게 내일 그를 만나지 마세요. 계약을 순조롭게 끝내야 해요 라고 말한다. 나리는 그가 나를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보고 싶어라고 대답한다. 다음 날 서연은 지훈을 만나 사과하며 이제부터 내가 최우선이야 라고 말한다. 이후 서연은 윤 여사라는 여성의 대출건을 맡게 된다. 그녀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서연은 동료들과 함께 실사를 나간다. 윤 여사는 작지만 유명한 분식집을 운영하며 레스토랑을 열고 싶어 대출을 신청했다. 지훈은 나리에게 라이브 스트리밍 기회를 제안하지만 그녀는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나중에 그녀는 태준에게 새 VR 안경을 주지만 그는 거절한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제안하지만 태준은 다시 거절한다. 그날 밤 서연과 지훈은 모교 앞에 있다. 서연이 묻는다. 왜 기분이 안 좋아? 지훈이 대답한다. 나리가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 해. 서연은 그를 격려하며 묻는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해봐. 내가 해줄게. 지훈은 배드민턴 치자고 말한다. 그들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학교 담을 넘는다.
하지만 경비원에게 발각된다. 그들은 뛰기 시작해서 창고에 숨는다. 안에서 그들은 서로 매우 가까이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지우는 거에 키스할 뻔했지만 멈춘다. 서연은 뭔가 다른 것을 느끼지만 불편하지는 않다. 지우는 분위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농담을 시작하고 그녀는 긴장을 푼다. 배드민턴을 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지훈의 어머니가 해산물을 팔던 곳을 방문한다. 그 후 지훈은 서연을 위해 최신 한정판 장난감을 주문한다. 한편 서연은 윤 여사의 대출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 중이다. 차장은 단점이 너무 많고 대출 승인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최 부장은 내가 승인하지 라고 말한다. 나중에 서연의 집에 소포가 도착한다. 그녀는 그것을 열어 한정판 장난감을 발견한다. 그녀는 선배가 선물했다는 것을 깨닫고 선물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 그녀는 비싸더라도 값을 치르기로 결심한다. 그날 밤 지훈이 저녁 식사를 위해 서연의 집을 방문한다. 장난감을 보고 묻는다. 이거 누가 줬어? 서연이 대답한다. 선배가 선물했어요. 지훈은 장난감을 부수며 말한다. 이 집에는 내 선물만 있을 수 있어. 서연은 내가 부쉈으니 내가 고쳐놔 라고 말한다. 지훈은 기꺼이 장난감을 가져가 고친다. 이후 서연은 수진과 함께 윤 여사의 가게를 방문한다. 윤 여사는 그녀에게 내가 발령받고 나서 손님이 줄었어 라고 말한다. 한편 지훈은 나리의 매니저에게 다음 라이브 스트리밍 장소를 알리며 태준과 그의 팀이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태준은 매니저에게 말한다. 나리에게 내가 저녁 식사에 동의했다고 전해줘. 그녀는 이해할 거야. 나중에 수진은 지훈의 회사를 방문하여 서연이 윤 여사의 대출을 승인했지만 그녀의 사업이 잘 안되면 서연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서연 역시 윤 여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걱정한다. 지훈은 윤 여사의 가게에 가서 그녀의 아이들을 만난다. 그는 속으로 생각한다. 내 학창시절 우리 가족 상황도 똑같았어.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해산물을 파셨지. 그는 그 힘든 시기에 서연이 항상 곁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나중에 지훈은 유명 푸드 블로거에게 묻는다. 윤 여사 가게 음식을 블로그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몇 번의 요청 끝에 블로거는 마침내 동의한다. 한편 나리는 저녁 식사에 도착하지만 태준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 태준의 팀원 중 한 명이 설명한다. 그는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해요. 우리도 그의 계획을 몰라요. 이 말을 들은 나리는 짜증이 난다. 지훈은 푸드블로거를 윤 여사의 가게로 데려간다. 한편 태준은 나리의 다음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해 다른 도시에 도착한다. 태준은 출장 시 필수품을 챙기지 않는 편이라 편의점을 찾으며 속옷을 좀 사야겠다고 생각한다. 호텔에서 나리가 그에게 묻는다. 이 밤중에 뭐가 필요하세요? 직원이 대답한다. 속옷이 필요하시대요. 나리는 어리둥절하며 생각한다. 이 남자 이상해. 필수품도 안 챙기고 다니다니. 한편 푸드블로거는 윤 여사의 가게를 리뷰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나중에 지훈, 서연, 민준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서연이 실수로 손에 기름을 쏟는다. 지훈이 그녀를 위해 닦아준다. 민준도 그녀의 손을 닦으려고 하자 서연은 짜증을 내며 자리를 뜬다. 이후 공장 대출 문제가 발생한다. 한 부서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지만 서연의 부서는 원하지 않았다. 서연은 공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설명한다. 그 후 지훈은 자신이 서연을 위해 산 장난감을 그녀에게 주고 떠난다. 서연은 곧 이 장난감의 일련 번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챈다. 나중에 그녀는 수진에게 묻는다. 친구가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비싼 선물을 줬대. 무슨 뜻일까? 수진이 대답한다. 아마 그 친구가 그녀를 좋아하나 보지. 그런 다음 그녀는 서연에게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지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준다. 수진의 조언에 따라 서연은 지훈에게 미소 짓기, 커플 아이템 사기, 그와 비슷하게 옷 입기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지만 지훈은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놀린다. 서연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안심한다. 나중에 지훈은 서연에게 열쇠고리를 사주고 그녀는 다시 의심을 품게 된다. 그러다 그녀의 풀린 신발끈을 보고 그는 그녀를 위해 끈을 묶어주려고 몸을 숙인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지만 그는 그녀를 넘어뜨리려고 장난친 것이다. 지훈은 장난스럽게 말한다. 오늘 복수했다. 너도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똑같이 했잖아. 한편 나리의 라이브 스트리밍 후 태주는 이른 비행기를 위해 밤에 달리기를 한다. 나리는 그를 보며 생각한다. 정말 이상해.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산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 그가 돌아오자 나리는 말한다.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기괴해. 서연은 윤 여사 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사진과 영상이 필요하다. 그녀는 지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서연의 동료들은 감탄하며 말한다. 윤 여사 건은 며칠 동안 검토 중이었는데 서연 씨가 오자마자 승인했어. 다른 한편 지훈의 회사 밖에서 한 남자가 칼로 지훈을 위협하며 소리친다. 내 재무팀에 사기당했어. 내 돈 돌려줘. 서연도 이 바이럴 뉴스를 보고 그곳으로 간다. 지훈은 침착하게 말한다. 우리 회사가 당신을 사기친 게 아닙니다.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세부 정보를 주시면 저희 기술팀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핑계로 지훈은 남자를 기술실로 유인하고 그곳에는 경찰이 그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인질로 잡혀있던 여성을 성공적으로 구출한다. 서연은 이후 지훈에게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정말 다행이야. 무사해서. 그녀는 그를 꾸짖는다.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어? 나중에 조사 결과 사기는 유나 팀원의 계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진다. 회사 직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근한다. 그날 밤 서연은 지훈의 회사에서 그와 함께 있지만 잠이 든다. 지훈은 부드럽게 담요를 덮어주고 그녀가 아침에 떠나자 그는 같은 담요를 두른다. 사무실에서 서연의 동료들은 그녀와 지훈의 영상을 본다. 그들은 그녀를 놀린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연인 같더니 결국엔 남매 같더라. 다음 장면에서 지훈의 회사에서 연례 푸드랭킹 대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서연이 참여하여 모두가 승인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나중에 한 직원이 서연에게 말한다. 서연 씨는 이 회사를 자기 집처럼 드나드네요. 서연이 대답한다. 여긴 지훈이 회사고 그는 나에게 오빠 같은 존재예요. 당연히 편하게 느껴지죠. 동료는 궁금해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서로에게 감정이 생겼을 가능성은 없을까? 서연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일에 집중해요라며 일축한다. 서연은 이 대화를 엿듣고 불편함을 느껴 조용히 사무실을 나선다. 서연의 동료 중 한 명이 요구한다. 당신이 제약대출 프로젝트를 처리해야 합니다. 서연은 동의한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그 순간 지훈이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와 그녀의 스카프를 들고 말한다. 어제 우리 회사에 두고 갔어. 서연이 대답한다. 긴급한 일 아니면 내 사무실에 오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동료들이 당신을 내 남자친구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지훈은 슬퍼한다. 나중에 그는 민준과 태준에게 묻는다. 여자가 친구에게 긴급한 일 아니면 사무실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민준이 대답한다. 그녀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경력에 집중하고 있는 거지. 지훈은 긴장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어머니가 서연의 어머니와 이번 주말 서연의 소개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는다. 그는 생각한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항상 소개팅에 대해 말해줬었는데 불쾌함을 느낀다. 민주는 다음 주말에 모두 배드민턴을 치자고 초대하지만 서연은 핑계를 댄다. 못 가겠어요. 이것을 안 지우는 대신 출장을 가기로 결심한다. 한편 서연의 선배가 그녀에게 묻는다. 내 이름으로 아파트 좀 사줄 수 있어? 우정으로.
서연은 거절한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자리를 뜬다. 그동안 태주는 나리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담당한다. 그는 그녀를 응시하고 나리는 짜증을 느낀다. 그녀는 묻는다. 뭘 그렇게 쳐다봐요? 태준이 대답한다. 지훈이가 당신 라이브 스트리밍 잘 지켜보라고 했어요. 나리는 이상함을 느끼며 태준이 많이 먹는 것을 관찰한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저녁 식사까지 먹는 것을 알아챈다. 다음 날, 지훈은 출장에서 돌아오고 서연도 집으로 향하고 있다. 지훈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통화 중에 차가 서연을 친다. 그녀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하지만 화난 운전자가 그녀를 공격한다. 현장으로 달려온 지훈은 경찰과 함께 걱정한다. 그녀의 다친 다리를 보고 붕대를 감아준다. 태주는 나중에 라이브 스트리밍 후 나리의 사인을 받으며 제 사촌 주려고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리의 조수는 의심한다. 내 생각엔 태준 씨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연은 지훈에게 선배의 부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각을 공유한다. 우정에 숨겨진 동기가 있으면 그 우정을 유지하기 어려워. 나중에 나리는 일을 마치고 태준이 차에서 전기 자전거를 꺼내는 것을 본다. 놀란 그녀는 직원에게 묻는다. 저 사람 매일 저거 타요? 직원이 대답한다. 네, 목적지까지 저걸 타고 갔다가 차로 돌아와요. 나리는 속으로 생각한다. 이상해. 서연의 사무실로 돌아와서 제약 대출건을 맡았던 동료가 승인을 받지 못하자 화를 내며 그녀에게 따진다. 서연의 차장은 그녀에게 경고한다. 최 부장이 일부러 당신 동료를 당신 앞에 내세우고 있어요. 조심해요. 다음 장면에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만난다. 민준과 수지는 아들을 데리고 온다. 민준의 아들은 서연이 자신의 대모이고 지훈이 대부라고 말한다. 지훈은 행복해하며 모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날 밤, 지훈은 악몽을 꾼다. 꿈속에서 서연은 선배와 결혼했고 심지어 아기까지 있다. 나중에 나리의 다음 라이브 스트리밍은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다. 팀은 축하하기로 결정한다. 새해 전날이다. 서연은 파티에 가는 길에 지훈과 나리가 매우 가까워 보이는 사진을 본다. 그녀는 질투심을 느끼며 자리를 뜨고 궁금해한다. 내가 질투하는 건가? 서연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 지훈은 그녀를 보러 간다. 서연은 놀라서 묻는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지훈이 대답한다. 매년 새해 전날을 함께 축하하기로 약속했잖아. 기억나? 그들은 함께 불꽃놀이를 즐긴다. 그 후 회사로 돌아간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서연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훈이 들어간다. 나리는 이를 눈치채고 그들의 케미를 관찰하며 미소 짓는다. 나중에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일출을 보러 간다. 사진을 찍는 동안 지훈은 서연에게 매우 가까이 서서 사진을 찍는다. 그는 그 사진을 혼자 간직하고 아무에게도 공유하지 않는다. 오후에 지훈은 서연에게 자신의 회사로 오라고 전화하며 나 감기 걸렸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라고 말한다. 서연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가 사실 자신이 지고 있던 카드 게임을 도와달라고 불렀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나보고 대신 쳐달라고? 라고 말한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응이라고 답한다. 서연은 동의하고 게임을 시작한다. 그녀 덕분에 지훈은 게임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좌절하며 게임을 그만둔다. 다음 날 지훈이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음식을 건네며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한다. 지훈은 한 입 먹는다. 그러자 그것이 이웃집게를 위한 시험용 레시피였고 남은 음식을 그에게 준 것임을 알게 된다. 나중에 지훈은 회사에서 남은 음식 레시피 대회를 개최한다. 윤 여사의 아들이 대회에서 우승한다. 지훈이 서연에게 묻는다. 새해 계획은 뭐야? 서연이 대답한다. 가족이랑 보낼 거야. 지훈은 민준에게 묻는다. 너는? 민준도 가족이랑 보낼 거야 라고 답한다. 지훈은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축하하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한다. 민준은 반대한다. 결심한 지훈은 서연의 집에 가서 그녀의 부모님에게 제안한다.
새해에 집에 가는 대신 호텔에서 축하하는 건 어때요? 서연은 나중에 올해의 직원상을 받지만 일부 직원들은 수군거린다.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미모 덕분에 상사들에게 더 예쁨 받는 거야. 지훈은 어머니를 설득하여 호텔에서 새해를 축하하고 서연의 가족도 초대한다. 서연의 어머니는 동의한다. 한편 다른 모든 직원들은 휴가 계획을 세웠다. 지훈은 새해에 무엇을 입을지 혼란스러워하며 어머니에게 묻는다. 나 뭐 입어야 해요? 서연도 같은 고민에 빠져 어머니에게 묻는다. 나 뭐 입어야 해요? 다음 날 서연의 가족이 떠나려 할 때 서연은 지훈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우리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 그래서 그들은 여행을 취소하고 대신 지훈의 시골 마을로 향한다. 지훈은 그들을 보고 기뻐하며 서연의 머리카락이 귀걸이에 걸린 것을 발견한다. 그는 부드럽게 엉킨 머리를 풀어주고 정리해준다. 그녀에게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지훈은 서연에게 자신의 마을을 구경시켜준다. 다음 날 서연과 지훈은 모두를 위한 세뱃돈 봉투를 준비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축제 준비를 돕는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중에 태주는 나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세뱃돈 봉투를 보낸다. 나리는 감동받아 속으로 생각한다. 나한테 특별히 보냈네. 그리고 그에게 새해 메시지를 답장으로 보낸다. 우리는 태준이 온라인 채팅 그룹에서 나리의 답장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본다. 그들은 서로에게 온라인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친구라는 사실은 모른다. 지훈과 서연은 불꽃놀이를 사러 나간다. 서연이 껌을 사는 동안 지훈은 서연에게 도전한다. 누가 더 큰 풍선을 부는지 보자. 나중에 지훈은 서연에게 선물을 주며 우리 엄마가 너 주려고 목걸이 샀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훈이 그녀에게 목걸이를 걸어준다. 서연은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하고 그를 놀린다. 놀리는 동안 서연은 거에 넘어질 뻔하고 지훈이 그녀를 잡는다.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거에 키스할 뻔하지만 서연이 그를 밀어낸다. 둘 다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긴장한다. 갑자기 그들의 어머니들이 불꽃놀이를 즐기러 아래층으로 부르지만 둘 다 기분이 좋지 않다. 나중에 지훈은 서연에게 이야기하러 가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잠자리에 든다. 다음 날 지훈이 깨기 전에 서연은 가족과 함께 떠난다. 서연은 지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러다 그의 집에 가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그를 만나 말한다. 사소한 실수 때문에 우리 우정을 잃고 싶지 않아. 내 가족만큼 내가 나에게 중요해. 지훈은 어리둥절하며 생각한다. 무슨 뜻이지? 혼란스러운 그는 수진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태준이 도착한다. 지훈은 질문을 바꾼다. 만약 남녀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거에 키스할 뻔했지만 여자가 막았다면? 나중에 그녀는 그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해. 왜냐면 그는 가족 같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수진이 대답한다. 그녀가 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의 우정은 잃고 싶지 않다는 뜻이야. 태주는 엿듣고 지훈이 서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한편 나리의 와이파이가 작동하지 않자 그녀는 민준에게 말하고 민준은 태준을 보내 고쳐준다. 나리의 친구들이 태준에게 추파를 던지지만 그는 그들을 무시한다. 나리의 친구 중 한 명이 나리에게 묻는다. 나 제 위챗 아이디 좀 알려주면 안 돼? 하지만 나리는 거절한다. 다음 장면에서 서연의 사무실 총괄 매니저인 홍 본부장이 그녀를 만나러 온다. 그는 지훈 씨 회사와 협력하고 싶습니다.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한다. 서연은 동의하고 그를 지훈의 회사로 데려가지만 지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지훈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피하고 있다. 나중에 민주는 수진에게 지훈이 서연을 피하고 있지만 그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수진은 어쨌든 서연에게 비밀을 누설하고 서연은 지훈에게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다 그를 방문하기로 결심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망설인다. 나중에 서연은 VIP 파티가 지점 구성원들을 위해 예정되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지훈이 참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행사를 위해 차려입는다. 파티에서 서연은 최 부장이 동료 중 한 명에게 술을 강요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녀는 개입하며 집에 데려다 줄게요 라고 말한다. 그녀는 동료를 호위하여 내려준다. 그녀가 돌아올 때쯤 지훈은 도착해 있다. 그녀가 최 부장과 이야기하는 동안 최 부장은 서연의 허리에 손을 얹는다. 서연은 그에게 경고한다. 손 치우지 않으면 얼굴에 와인 부어버릴 거예요. 그런 다음 그녀는 간접적으로 그에게 맞선다. 여성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최 부장은 당황하여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서연은 그를 위협한다. 여기 도처 도시섭상도. 만약 무슨 짓이라도 하면 감옥에 보낼 거예요. 그녀는 떠나지만 모든 것을 목격한 지훈은 개입하여 최 부장을 때린다. 최 부장의 붉어진 얼굴을 본 서연은 지훈이 그를 때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다음 그녀는 지훈에게 가서 지훈의 다친 손을 보고 재빨리 붕대를 감아준다. 그녀가 그를 돌보는 동안 서연은 말한다. 알다시피 학교 다닐 때 아무도 우리에 대해 뭐라고 하지 못하게 당신을 오빠라고 불렀어요. 지훈이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려 할 때 그들의 어머니들이 그들을 부른다. 소동이 벌어진다. 한 남학생이 여학생을 괴롭히고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서연은 개입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해 봅시다 라고 말한다. 영상에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괴롭히는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고 경찰이 그를 데려간다. 나중에 모두 서연의 아파트에 모인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두 어머니 모두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방해한다. 우리 오늘 밤 여기서 잘 거야. 지훈은 어머니와 함께 떠날 수밖에 없다. 그날 밤 늦게 서연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했어? 지훈이 대답한다. 할 말이 많아. 아파트에서 내려와. 말해줄게. 서연은 그를 만나러 내려간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시작한다. 언제부터 너를 좋아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저녁 먹고 주말을 함께 보내는 게 좋아. 이게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본다. 나도 이 모든 것에 익숙해졌어. 나도 이게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 지훈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려는 순간 서연이 덧붙인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녀는 걸어가고 지훈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지? 궁금해하며 남는다. 다음 장면에서 최 부장은 의도적으로 병가를 내고 서연은 그의 부재 중에 중요한 학교 관련 건을 맡게 된다. 지훈과 서연 둘 다 근무 시간에 서로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다. 어색하게 느껴진다. 지훈은 대신 그녀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한다. 안녕.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려고 하지만 둘 다 긴장한다. 마치 첫 대화처럼 느껴진다. 다음 날 지훈은 서연의 사무실에서 그녀를 데리러 가지만 의도적이었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는다. 함께 걷는 동안 그들의 손이 거에 닿지만 망설인다. 마침내 지훈은 용기를 내어 더 가까이 다가가 키스하려 할 때 갑자기 한 여성이 그들을 방해한다. 나중에 그들의 모든 학교 친구들이 동창회를 계획한다. 민준이 서연에게 말한다. 김지수도 온대. 알지? 지훈이 학교 다닐 때 옛날 여자친구. 아마 다시 사귈 거야. 심지어 개인적으로 전화했대. 분명히 질투하는 서연은 조용히 듣는다. 한편 사무실에서 나리는 동료가 더 좋은 망원경을 고르는 것을 돕지만 불평한다. 내 망원경은 부품이 몇 개 없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호기심 많은 태준이 묻는다. 그걸로 뭘 관찰해요? 나리가 대답한다. 토성이요. 다른 말 없이 태준은 떠나고 나리는 어리둥절해한다. 동창회에서 모든 친구들이 모인다. 지훈은 지수를 데리러 가고 서연은 더욱 불편함을 느낀다. 그런 다음 지훈과 지수가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그들을 놀리기 시작한다. 질투심을 참지 못한 서연은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한다.
나중에 모두 떠날 때 민주는 지훈에게 제안한다. 지수 집에 데려다 주는 건 어때? 내가 서연이 챙길게. 하지만 걱정스러운 지수는 지훈에게 말한다. 서연이 상태가 좀 이상해 보여. 오늘 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지훈은 그녀를 확인하기로 결심한다. 서연의 집에서 그녀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다. 그때 지훈이 온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말을 더듬는다. 너 지수 좋아해? 그녀가 내 달빛이지, 맞지? 지훈이 말한다. 아니, 나 걔 안 좋아해. 걔는 내 달빛이 아니야. 하지만 넌 내 작은 햇살이야. 여전히 질투하는 서연은 그에게 묻는다. 너 지수랑 키스한 적 있어? 지훈이 말한다. 아니, 우린 손도 잡은 적 없어. 그는 그녀가 질투하는 것을 보고 약간 기분이 좋다. 서연이 갑자기 말한다. 그럼 우리 키스하자. 지훈이 몸을 기울이자 서연은 의식을 잃고 그는 그녀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기회를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는 그녀 옆에서 잠든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서연을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든다. 바로 그때 수진이 도착하여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수진은 서연에게 너랑 할 얘기 있어. 나 민준이랑 싸웠어 라고 말한다. 여전히 바쁜 지훈은 나중에 말해줘 라고 말하고 그녀가 설명하기 전에 떠난다. 수진은 서연에게 돌아서서 밝힌다. 민준이랑 나 집 파는 문제로 싸웠어. 며칠 내 집에 머물 거야. 서연은 나중에 지훈에게 그것에 대해 알린다. 지훈은 민준에게 조언한다. 수진이 달래주고 집으로 데려가야 해. 민준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전화도 안 받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해? 라고 말한다. 사무실에서 서연의 동료가 그녀에게 접근하여 말한다. 작년에 상한 문제 때문에 내가 거절했던 학교 대출건 당신이 맡았죠. 학교 설립자랑 회사 부사장이 서로 아는 사이예요. 승인을 강요하려는 거예요. 그때 서연은 지수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지수는 내 도움이 필요해. 지훈이 회사랑 협력하고 싶었는데 그가 거절했어 라고 말한다. 서연이 대답한다. 그건 그의 결정이야. 내가 그의 사업에 간섭할 수는 없어. 지수는 계속한다. 그나저나 지훈이랑 나는 사귄 적 없어. 그냥 소문이었어. 하지만 넌 처음부터 그에게 중요했어. 지수는 지훈에게 전화하여 조언한다. 내가 서연이를 사랑한다면 고백해야 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지훈은 출장을 가야 하지만 떠나기 전에 서연에게 전화한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 서연은 갈게라고 말한다. 한편 태주는 나리의 망원경을 고치러 방문하고 그들은 점점 가까워진다. 지훈과 서연은 다른 도시에서 며칠을 함께 보낼 계획을 세운다. 지훈은 개인 호텔 룸을 마련하지만 서연이 그를 만나기로 했을 때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아무도 정보가 없다. 걱정스러운 지훈은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지만 그녀는 거기에 없다. 그는 마침내 서연의 선배강 차장에게 연락하고 그는 서연이 금융비리 혐의로 선배 매니저 중 한 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돕고 있다고 말한다. 지훈의 그녀의 안전에 대한 걱정은 커진다. 최 부장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직장에 복구하지 않아 서연에게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진다. 민준도 지훈에게 가서 수진이가 아직도 나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해라고 말한다. 지훈은 제대로 사과해. 먼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면 일이 잘 풀릴 거야 라고 제안한다. 서연은 나중에 지훈에게 전화한다. 우리 집으로 와. 지훈이 도착했을 때 그는 서연이 집 밖에서 한 남자를 배웅하는 것을 본다. 그녀는 지훈에게 설명한다. 저분은 수사팀장이에요. 제가 사건 수사를 돕고 있었어요. 지훈은 그녀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고 그곳에서는 두 어머니가 수사팀장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서연에게 완벽하다. 그들은 지훈에게 돌아서서 말한다. 너도 이력서 업데이트하고 여자친구 찾아야 해. 짜증이 난 지훈은 조용히 듣는다.
사무실에서는 서연이 불법 활동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홍 본부장은 민준과 지훈에게 그 소문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훈은 홍 본부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서연의 지점, 경찰 수사팀, 그리고 그들의 해사팀 간의 배드민턴 대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대회에서 경찰 수사팀장은 공개적으로 서연의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이로 인해 소문이 해소되고 서연은 지훈이 그녀를 돕기 위해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을 깨닫고 행복해한다. 다른 한편 민준의 가족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서연은 학교 대출건을 조사하러 가서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한다. 그녀와 지훈은 사건을 개인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한다. 그들 둘은 부모인 척하고 민준의 아들을 데리고 간다. 그 후 지훈은 민준에게 스케이트보드를 가르치고 지훈은 장난스럽게 프로포즈하는 척한다. 구경꾼들이 응원하기 시작한다. 예스라고 해요. 예스라고 해요. 민준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바라본다. 진심이야? 지훈은 불편해하며 말한다. 구급차 불러줘. 병원에서 민준과 수지는 달려와 지훈이 경미한 맹장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말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아무도 그의 제스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완벽하게 이해한다. 지훈의 어머니가 말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나이에 친구 도움이나 받고 아내가 있었으면 지금쯤 돌봐줬을 텐데. 다음 날 서연은 지훈을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고 밤새 그와 함께 있겠다고 주장한다. 오늘 밤은 어머니 대신 내가 있을게요. 지훈은 미소 짓는다. 좋아. 민준이 방해한다. 내가 어떻게 있어? 화장실 가야 하면 어떡해? 내가 있을게. 한편 서연은 고위 당국으로부터 학교 대출을 승인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그녀는 며칠 휴가를 내기로 결심한다. 다른 한편 여전히 민준 때문에 곤란한 지훈은 서연에게 나 민준이랑 같이 못 있겠어. 너무 짜증나 라고 말한다. 서연은 그를 안심시킨다. 알았어. 오늘 밤 내가 너랑 있을게. 그날 늦게 의사가 지훈을 확인하고 발표한다. 상태가 좋습니다. 오늘 퇴원하세요. 서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랐던 불쌍한 지훈. 내 기회가 날아갔네. 지훈이 퇴원하려 할 때 간호사가 확인하고 알린다. 열이 있으셔서 퇴원이 취소되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짓는다. 나는 괜찮아. 한편 나리는 촬영을 위해 독일에 있다. 태준이 그녀에게 문자를 보낸다. 여기 중국 식당 찾았어. 음식이 훌륭해. 시간 있으면 가봐. 나리는 그의 메시지에 미소 지으며 행복해한다. 병원에서 서연은 지훈이 침대에서 일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꾸짖는다. 왜 아직도 일하고 있어? 쉬어야 해. 잠시 후 서연은 그의 옆에서 잠이 든다. 아침에 지훈이 깨어나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속삭인다. 열 내렸어.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려는 순간 그의 어머니가 들어와 말한다. 서연아, 집에 가. 너 쉬어야 해. 사무실에서 최 부장은 한 달 만에 돌아와 동료들에게 압력을 가한다. 서연이에게 연락해서 학교 대출건 사전 검토 보고서 제출하게 해. 저녁에 서연은 지훈을 방문한다. 그녀의 선배 강 차장도 대출 승인 논의를 위해 그곳에 있다. 사무실에서 최 부장은 좌절하며 중얼거린다. 그냥 대출 보고서에 서명해버릴까? 동료 중 한 명이 경고한다. 대출을 승인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최 부장은 재고하며 멈춘다. 서연의 선배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한다. 대출을 승인해야 해. 그녀는 거절한다. 아니요, 승인할 수 없어요. 그는 비웃으며 그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한다. 우리는 정직하게 일해야 해요. 선배가 반박한다. 정직. 내가 어떻게 차장이 되었는지 알기나 해? 수천 개의 이력서 중에서 5명만 면접을 받고 너를 제외하고 모두 남자였어. 그 암시는 서연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 나중에 그녀는 지훈을 보고 그를 꼭 껴안는다.
지훈은 그녀의 고통을 감지하고 부드럽게 말한다. 내 말이 맞아. 너는 정직해.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어. 서연은 위안을 느낀다. 손을 잡고 걷는 동안 서연은 놀린다. 왜 내 손을 잡고 있어? 나 아직 동의 안 했는데. 지훈이 대답한다. 내가 잡고 싶어서 잡는 거야. 서연은 미소 짓는다. 우린 13년 친구였어. 우리 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 변화는 기분 좋아. 지훈이 인정한다. 나도 무서웠어. 고백하면 너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민준이가 내가 결혼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때 내가 나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평생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들은 키스하기 위해 몸을 기울이지만 서연의 손이 수술 흉터에 닿자 둘 다 웃기 시작한다. 지훈이 농담한다. 우리 그냥 친구 이상이 되어서 커플들이 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야? 남자친구라고 불러줘. 서연은 얼굴을 붉힌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 다음 장면에서 지훈은 병원에서 퇴원하고 민주는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고집한다. 그들은 로맨틱한 순간을 즐기기 위해 그를 쫓아내려고 한다. 키스하려는 순간 지훈의 어머니가 그들을 방해한다. 자신의 상황에 좌절한 민주는 태준에게 그냥 수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서 더 이상 화내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말한다. 지훈의 사무실에서 동료들은 그를 따뜻하게 환영한다. 한편 서연과 그녀의 팀은 그녀가 거절했던 학교가 국외로 도피했고 설립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한다. 다음 장면은 점심시간이다. 서연은 지훈을 만나러 그의 회사에 간다. 그들의 로맨스가 막 시작되었고 키스하려 할 때 태준이 도착하여 그들을 방해한다. 민준과 태준 때문에 둘은 함께 있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 후 지훈은 그녀를 내려준다. 다음 장면에서 서연은 학교 대출건과 관련된 회의에 앉아 있고 행장은 좋습니다. 우리 지점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발표한다. 서연이 그 공로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최 부장 같은 부패한 상사들이 스스로 공로를 차지한다. 장면이 바뀌고 많은 논의 끝에 그들은 관계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 다음 지훈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키스하려 할 때 지훈의 어머니가 집에 도착한다. 둘 다 함께 일하고 있다고 그녀에게 말하고 어머니는 음식을 요리하러 간다. 그 후 지훈은 문을 닫는다. 그리고 둘은 방해받았던 곳부터 계속하려 할 때 어머니가 다시 온다. 이제 여러 번 방해받은 후 로맨스 분위기는 사라졌다. 그래서 서연은 내일 밤 내 아파트에 오는 건 어때? 라고 말한다. 지훈도 동의한다. 한편 수진과 민주는 화해했다. 다음 장면에서 지훈은 서연에게 내 집이나 내 아파트에서 비밀리에 만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 우리 관계가 공개될 때까지 아파트를 임대하는 건 어때? 그래야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잖아 라고 말한다. 서연도 이 아이디어 좋다고 말한다. 이제 그는 2대 4개의 아파트를 보고 그때 서연은 그에게 나 3주 동안 출장 가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그는 기분이 상한다. 이후 둘은 그곳을 떠나려 하지만 주차장에서 태준을 보고 숨기 시작하지만 그가 그들을 본다. 알고 보니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산다. 다음 장면에서 지훈은 서연을 그녀의 아파트에 내려준다. 그녀는 그에게 들어오라고 하지만 그는 안에 들어가면 통제력을 잃을지도 몰라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 후 둘은 키스한다. 이후 그녀의 근무 시간이 다가왔고 그녀는 오늘 그가 야근으로 바쁠 것이라고 이해한다. 지훈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라고 말한다. 다른 한편 나리와 태준은 나리가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태준은 예약까지 했지만 비행기 지연으로 그녀는 저녁 식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제 서연이 내일 출장을 떠나야 하므로 지훈은 오늘 밤 그녀의 아파트에 가서 말한다. 우리가 전에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그녀는 로맨스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훈은 그녀를 위해 짐을 싸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서랍에서 그녀의 속옷을 보자 그는 내가 직접 싸는 게 더 좋겠다고 말한다.
다른 한편, 나리는 저녁 식사에 도착하지 못했고, 그래서 태주는 혼자 먹는다. 나중에 나리는 레스토랑에 도착하지만, 그때는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다. 그 순간, 태준이 그녀에게 다가와 음료를 제공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길거리 음식과 함께 음료를 즐긴다. 이 대접은 나리로부터여야 했지만, 태준이 그것을 지불하고 말한다. 내가 원한다면 보답으로 나에게 3번 대접할 수 있어. 짐 싸기가 끝나자 지훈은 떠나기 시작하며 떠나기 전에 굿나잇 키스를 요청한다. 부끄러워하는 서연은 그에게 가라고 말하지만 그는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키스한다. 다음 장면에서 서연은 출장을 간다. 호텔에 도착한 후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하고 그와 이야기한 후 그는 호텔 위치 보내줘라고 말한다. 그 후 서연은 다른 지점 구성원들도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한다. 다른 한편 지훈도 출장을 가고 있고 그곳에서 서연의 생일이 2일 후이기 때문에 그녀의 장소로 가기로 결정한다. 서연도 그곳의 현지 동료들에게 방문하기 좋은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악천후로 인해 비행기가 취소되고 지훈의 서연을 보러 가는 여행도 취소된다. 서연은 괜찮아. 생일은 나중에 축하하자고 말한다. 다음 날 그녀는 생일에 영화를 보러 간다. 그리고 지훈은 그곳에 와서 그녀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하지만 비행기는 취소됐잖아 라고 말한다. 지훈은 날씨가 너에게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어? 기차 타고 왔어 라고 말한다. 그러자 서연은 그를 껴안는다. 이제 그는 여행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영화 내내 잠을 잤다. 나중에 서연은 키스로 그를 깨운다. 그런 다음 지훈은 서연을 위해 생일 서프라이즈를 계획한 장소로 그녀를 데려간다. 이것을 본 서연은 매우 행복해한다. 여기서 그는 그녀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고 이것은 그녀를 더욱 감동시켜 그를 껴안는다. 다른 한편 서연의 선배 강 차장은 샘이라는 이름의 소녀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는 심슨, 그리고 이 소녀는 그의 여자친구였다. 그런 다음 둘은 호텔에 도착하고 지훈이 그녀에게 키스하지만 그녀는 샤워하러 간다. 그런 다음 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말려준다. 그 순간 동료가 서연에게 긴급 회의를 위해 전화하지만 지훈은 그의 장난으로 그녀를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회의를 잠시 멈추고 그에게 1시간 동안 조용히 기다려라고 말한다. 회의를 마친 후 그녀는 그에게 가지만 그때 그는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는 척하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굿모닝 키스로 그녀를 깨운다. 그는 오늘 회사로 돌아가야 하므로 떠난다. 며칠 후 서연도 출장에서 돌아온다. 지훈이 그녀를 데리러 와서 집에 내려주지만 그때 그들은 나리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회사로 떠난다. 한편 서연은 아파트에 가서 그가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커플 젓가락을 놓아둔 것을 본다. 다른 한편 나리의 뉴스가 퍼지면서 많은 에이전시나 회사들이 그녀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있다. 민주는 회사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지훈에게 같은 아이디어를 준다. 하지만 태주는 퍼진 사진과 영상이 모두 가짜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들은 나리를 돕기로 결정한다. 나리도 걱정하지만 태주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그녀의 아파트에 가고 이것은 그녀의 기분을 조금 나아지게 한다. 다른 한편 서연의 선배 강 차장은 권 회장이라는 투자자에게 지훈의 회사에 투자하라는 아이디어를 준다. 나중에 지훈은 서연의 집에 간다. 그의 셔츠가 더러운 것을 보고 그녀는 벗어. 내 옷이랑 같이 내 셔츠 빨아줄게 라고 말한다. 둘이 함께 빨래하는 것을 보고 그는 매우 행복해한다. 이 행복감에 그는 서연에게 키스한다. 둘은 키스한다. 그런 다음 투자팀이 그들의 회사에 오고 팀의 리더는 다름 아닌 서연의 전 남자친구 송재림이다. 민주는 지훈에게 서연에게 송재림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는 2에서 3일 동안만 출장을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에게 말해서 기분을 망칠 필요가 뭐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서연이 그들의 회사에 온다. 이제 지훈은 그녀에게 송재림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녀는 괜찮아. 다 과거 일이야 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들과 합류한다. 송재림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고 이것은 지훈보다 민준을 더 화나게 했다. 왜냐하면 그때 서연을 찬 사람이 송재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녀는 공개적으로 지훈과의 관계를 남자친구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민준은 둘이 송재림을 당황하게 하려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인 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서연의 선배 강 차장은 권 회장의 투자 제안서를 민준과 함께 발견하고 민준도 생각할 시간을 요청한다. 하지만 우리는 권 회장이 평범한 투자자가 아니라 많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1등 부패 투자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한편 태주는 나리를 위로하기 위해 그녀의 아파트에 가고 저녁 식사도 함께하며 여기서 그녀가 온라인에서 그와 채팅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 나리는 의문의 인물이 그녀의 부정적인 소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녀는 누구일까? 생각한다. 한편 송재림은 서연의 사무실로 꽃을 보낸다. 서연은 지훈이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 그에게 보낸다. 나중에 송재림의 쪽지를 보고 그녀는 즉시 보낸 사진을 삭제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영상통화로 지훈에게 설명하고 그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녀는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지훈은 응, 잘했어 라고 말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꽃다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그런 다음 이 사진을 민준에게 보여준다는 핑계로 송재림에게 듣게 한다. 누군가 서연이에게 꽃을 보냈는데 그녀가 쓰레기통에 버렸어. 이서연은 그에게 비밀을 말한다. 나 사실 송재림이랑 사귄 적 없어. 하지만 대학에서 같은 반이었고 같이 밥 먹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귄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 송재림은 나를 백업으로 생각했어.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하면 나랑 있으려고 했지. 그리고 내가 그의 백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와 연락을 끊었어. 그리고 동시에 송재림은 해외로 갔어. 그래서 송재림이 나를 찾다는 소문이 퍼졌고 나도 내 평판 때문에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어. 지훈은 그녀를 껴안고 말한다. 괜찮아, 내버려둬. 하지만 이제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할 거야. 그리고 송재림에게 복수하기 위해 다음날 그의 사무실에 꽃을 놓아두는데 그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하루 종일 재채기를 한다. 다른 한편 서연은 본사로부터 중요한 대출권 임무를 받고 이것은 최 부장을 매우 화나게 한다. 다른 한편 민주는 둘이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충격으로 입을 쩍 벌린다. 그는 이것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태주는 너 빼고 다 알아 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수진에게 말하고 그녀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둘 다 믿을 수 없어서 확인하기 위해 서연의 아파트로 간다. 그곳에서 둘은 함께 쇼핑하고 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민준과 수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묻는다. 너희 둘 언제부터 사귀었어? 사실대로 말해. 그들의 애정 행각을 보고 그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음 장면에서 최 부장은 서연이 최근 대출건과 함께 작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권 회장에게 가서 말한다. 만약 서연이를 막지 않으면 우리의 수년간의 부패가 드러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서연이 작년 보고서를 확인할 때 그녀는 수십억 달러의 사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편 지훈의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그의 갑작스러운 출장이 계획된다. 떠나기 전에 민주는 지훈에게 묻는다. 언제 그녀와 결혼할 거야? 그는 말한다. 오, 우리 막 사귀기 시작했어. 민준이 말한다. 사람들은 왜 데이트를 해?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너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 아니지. 그럼 왜 시간을 낭비해? 그리고 어쨌든 결혼하면 한 가지 이점이 있어. 그녀가 내 아내가 될 거야. 다음 날 퇴근 후 그는 서연을 데리러 간다. 그녀는 야근 중이었고 그래서 그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녀가 도착하자 그녀에게 키스한다. 서연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나 출장 가야 해 라고 말한다. 다음 장면에서 서연은 사건에서 몇 가지 단서를 얻는다.
샘슨이라는 이름의 소녀, 그녀의 선배강 차장의 여자친구였던 바로 그 소녀. 그래서 이제 그녀는 옛 동료들로부터 샘슨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한편, 권 회장은 서연의 선배 강 차장에게 서연 일을 처리해.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모든 것을 폭로할 거야 라고 말한다. 다른 한편, 서연의 어머니는 그녀를 위해 소개팅을 주선했고, 그래서 그녀는 부모님에게 나 지훈이랑 사귀어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그녀가 주선된 소개팅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녀의 어머니는 지훈의 어머니에게 말하고 그녀도 마찬가지로 느낀다. 심지어 그녀는 말한다. 지훈이가 이 바보 같은 아이디어를 줬을 거야. 다음 장면에서 송재림은 민준에게 서연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한다. 하지만 먼저 민준은 지훈에게 묻고 그는 서연이에게 물어봐. 그녀가 내 여자친구일지라도 그녀의 결정은 그녀의 것이야. 그녀는 누구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한다. 민준은 알았어.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어쨌든 둘은 내 레스토랑에서 만날 거야. 만약 그가 서연이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송재림은 단지 미안하다고 말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후 지훈은 출장에서 돌아오고 다음날 아침 그는 서연의 집에 간다. 실수로 치약이 서연의 침대 시트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침대 시트를 바꾸고 이 과정에서 둘은 서로를 놀린다. 그때 두 어머니가 그곳에 도착하고 침대에서 그렇게 있는 그들을 보고 발이 마비된다. 그들의 어머니들은 둘보다 더 긴장하며 생각한다. 이게 뭐였지? 둘이 정말 사귀는 건가?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거지? 하지만 나중에 그들은 또한 그들이 서로 사귀고 있다는 것에 행복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짝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면에서 나리는 부정적인 소문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 모든 사람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민준의 레스토랑에서 그들을 대접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리는 그들로부터 온라인에서 그녀를 도왔던 의문의 인물이 사실은 태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또한 온라인 채팅 그룹에서 이야기하던 사람도 태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한편, 사무실의 옛 동료가 서연에게 샘슨에 대해 말한다. 2년 전에 그녀는 여기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았고 며칠 후에 그곳에서 사임했어.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 한편 민주는 서연의 선배강 차장을 만나 그에게 우리는 투자 때문에 권 회장과 협력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가서 권 회장에게 이것을 말한다. 그때 최 부장이 와서 그녀에게 서연이가 샘슨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이제 권 회장은 서연의 선배강 차장에게 임무를 준다. 서연이의 입을 막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감옥에 갈 거야. 그는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다. 그녀가 대답한다. 샘슨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해. 그리고 여기서 그는 그들이 샘슨의 성인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몇몇 깡패를 고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을 알고 그는 매우 화가 난다. 여기서 그는 지금까지 권 회장을 믿어왔었다. 그들이 샘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서연을 만나 최 부장과 권 회장의 부패한 얼굴을 폭로한다. 그는 또한 말한다. 만약 샘슨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 전화를 기다려. 퇴근 후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하지만 그는 매우 바빴고 그래서 그녀는 집에 간다. 하지만 잠시 후 그도 그녀에게 도착한다. 지훈을 보고 그녀는 그를 껴안고 말한다. 내가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가 대답한다. 내 목소리에서 알았어.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사건과 최 부장과 권 회장이 저지른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또한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그에게 말한다. 지훈은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보고서 제출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한다. 다음 날 경찰은 민준을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데려간다. 그래서 지훈도 그녀와 함께 간다. 신문 후
그의 선배 강 차장이 그를 불러 위치를 보낸다. 경찰도 그들과 함께 간다. 그곳에서 그는 먼저 말한다. 넌 정말 운이 좋아.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곁에 있으니. 반면에 나는 샘슨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녀 곁에 없었어. 그런 다음 그는 권 회장과 최 부장이 샘슨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한다. 그는 설명한다. 그들은 몇몇 깡패를 통해 그녀의 성인 비디오를 만들고 그것을 퍼뜨렸어. 그래서 그녀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불법적인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는 또한 그들에게 증거를 주고 경찰에 자수한다. 그 후 그들은 모두 범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제 우리는 6개월 후 장면을 본다. 지훈과 서연은 출장에서 돌아온다. 그들의 도착 시간은 거의 같았고, 그래서 지훈은 곧장 서연의 아파트로 간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들의 200일 기념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둘은 서로에게 선물을 준다. 그때 지훈의 어머니가 그에게 전화해서 빨리 집에 오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서연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도 돼. 내 페이스대로 와라고 말한다. 그들은 뭔가 긴급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느끼고 그래서 지훈은 집에 오고 어머니는 그에게 서연이 어머니는 이미 내 결혼식 쇼핑을 시작했어. 심지어 지참금으로 뭘 줄지도 사고 있는데 넌 그냥 일만 하고 있니? 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엄격하게 말한다. 새 집을 사서 결혼 후에 둘 다 빨리 정착하도록 해. 한편 나리와 태준의 관계도 진전되고 있다. 둘은 천천히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 둘은 새 집을 사는데 민준과 수진의 도움을 받고 민준은 자신이 사려고 했던 집을 추천한다. 그래서 그들도 그 집을 마음에 들어한다. 그 후 서연은 지훈의 집에 가고 그곳에서 그들의 어머니들은 결혼식에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초대하지 않을지 목록을 만들고 있다. 둘은 놀란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결혼에 대해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장면에서 둘은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을 민준의 레스토랑에 초대한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모두에게 결혼을 발표한다. 둘은 약속한다.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서로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키스한다. 그리고 이 기쁨과 함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난다. 이 드라마를 즐겁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드라마를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